유튜브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 콘텐츠에 실리는 광고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드센스는 유튜브,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광고 플랫폼이죠.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매달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을 받고 있는데 얼마를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가 한 달에 월 100만 정도 나오면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요건 이제 100만 찍어본 사람만 알 수 있겠죠?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덕에 저 같은 경우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주변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다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해 보라고도 이제 권유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덧 제 실명보다 화수미제라는 블로그 필명을 아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수미제라는 이름을 많이 뭐 부르기도 하는데, 처음엔 그냥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책을 읽고 나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독서 후기를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관심사를 카테고리에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차곡차곡 쌓인 콘텐츠 수가 지금은 이제 3,800개가 좀 넘었습니다. 꽤 많죠? 1년에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거의 11년 정도를 이제 쌓은 셈이니까, 뭐 물론 이제 매일 하나씩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거의 이제 많은 수의 이제 콘텐츠가 누적이 돼 있습니다. 콘텐츠가 쌓일수록 하루 방문자 수는 50명, 100명, 500명, 1000명, 만 명, 심지어 하루에 10만 명까지 이제 넘겨본 적도 있습니다. 아,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보고 갈까? 물론 이제 이거는 네이버의 검색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무엇보다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넘길 때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광고 수익으로 100만 원을 넘긴다는 거 사실 예전에 상상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로 관심 주제를 콘텐츠로 만들며 수입도 얻고 지적 만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콘텐츠 만드는 게 뭐 정말 재밌거든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뉴스를 보면서 이거 저거 내용이 뭐지? 라고 하는 이 관심 주제를 콘텐츠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 덕에 수입도 얻고 뭐 저 스스로 이제 성장한다는 지적 만족을 이제 얻는 요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주변에 블로그를 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블로그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블로그를 하면 광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뭐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하루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씩 들어오고 있는 숫자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라시는데, 그 숫자만큼이나 궁금해 하시는 게 광고 수익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 것도 이유겠지만은 애드포스트 광고 수입은 조회수에 비례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광고주의 광고가 달리는지에 따라 클릭당 광고 단가는 뭐 천차만별입니다. 광고 위치에 따라서도 단가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위치에 좋은 광고가 달리면은 클릭이 그만큼 많이 되고 단가도 이제 많은 단가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광고 수입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좋은 위치에 안 좋은 광고가 달리면 당연히 이제 클릭도 안 되고, 만약에 나쁜 위치에 좋은 광고가 달렸다 그러면 클릭해도 광고 수입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에 따른 그냥 그 광고 수익은 계속 이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콘텐츠에서 광고 수익이 오히려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조회수는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광고 수익이 많은 콘텐츠들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광고가 실리면 클릭이 많아져서 당연히 이제 광고 수익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은 클릭이 많으면 광고 수익은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는 건 맞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조회가 많아도 관심 없는 광고만 실리면 클릭이 되지 않아 애드포스트 수익은 전혀 늘지 않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그 분들한테 게임 광고나 뭐 아이들 키 크는 광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연관성이 좀 적겠죠. 근데 코인 컨텐츠를 보고 오신 분들한테 뭐 빗썸 이벤트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클릭은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인플루언서의 경우
상단, 중간 1, 중간 2, 하단 이렇게 이제 각각 광고가 실리는데 일반 이제 블로거들 하고 다르게 이 상단 광고가 이제 실린다는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중간 광고는 프리미엄이라 해갖고 광고판이 굉장히 크게 걸립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인플루언서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이제 혜택들인데 현재 비트코인 관련 콘텐츠를 제가 이제 쓴 걸 광고를 보면은 리니지 뭐 상단에는 리니지 M, 중간에는 빗성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콘텐츠를 이제 검색하고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상단에 이렇게 이제 광고가 하나 떠 있죠. 요거는 이제 일반 블로거들한테는 요런 광고가 뜨지 않습니다. 요건 인플루언서 광고에 그 콘텐츠에만 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쭉 스크롤해서 내리다 보면은 중간 광고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중간 광고가 이렇게 실려 있죠. 이 중간 광고는 지금 현재 빗썸에서 진행하고 있는 7만 원 상당의 이제 이벤트 내용을 이제 광고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콘텐츠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빗썸 광고 클릭이 굉장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관심도가 조금은 이제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광고가 실리게 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위치들이 이제 굉장히 저렴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 똑같은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 이제 콘텐츠인데 여기 보시면 아이들 키 크는 그런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광고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으로 내려가면 파워링크 광고. 이거는 이제 어느 그 블로그에나 다 달리게 되는데 다른 점은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굉장히 이렇게 중간 광고가 크게 달리죠. 요거는 이제 인플루언서들한테 프리미엄 광고를 달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시면 어쨌든 광고 클릭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높아가니까 당연히 이제 광고 수익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면 일단은 가장 처음의 목표는 어떻게든 인플루언서가 되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도 광고 단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회수가 얼마 되지 않아도 깜짝 놀랄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연말 그리고 이제 코인이 막 불장을 이제 이룰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당연히 거래소 수입도 엄청나게 늘죠. 이럴 때는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당연히 이제 광고 경쟁이 이제 심하면 광고 단가는 점점 올라가게 되니까 뭐 블로그의 광고 수익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연말 연초가 사실 저 같은 경제 인플루언서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 호황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광고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요즘엔 그냥 최저 시급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 비용을 버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충은 한 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좀 많이 들어오면은 300만 원 뭐 이상 들어올 때도 있지만 뭐 보통은 이제 한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중반, 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평균 치면은 대략 한 알바비 정도 버는 거 같는데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제 인플루언서 분야 블로그는 1년 중에 12월, 1월, 5월이 가장 호황입니다. 12월, 1월은 연말정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호황이고 1월 같은 경우에는 그 해 바뀌는 정책들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그 연초기 때문에 요때 이제 뭐 많은 이제 검색량이 이제 폭발하게 되죠. 그리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 때문에 요때 이제 또 관련 세금이나 뭐 절세 이런 거 관련된 이제 검색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 관련 검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시기이고 그에 따라 광고료도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바짝 준비해야 될 때죠. 당연히 관련 광고주들도 이 시기에 가장 많은 광고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광고 예산의 일부를 저 같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받게 되는 거죠. 2024년 1월 조회수가 105만 8,912회였습니다. 요 조회수는 방문자 수하고 비례 뭐 똑같진 않은데 방문자 수도 조회수하고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평소 1개월 50만에서 70만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방문하고 있는데 1월 달에는 유독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4년 1월 요때가 이제
가장 이제 피크를 찍었죠. 그리고 나서는 뭐 보면은 좀 더 낮을 때도 있지만은 대체로 한 60에서 70만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월간 100만, 야, 이거 정말 말이 100만이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은 꾸준히 이제 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이제 많이 공부해서 이제 지금 올리는 편이긴 한데,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하루에 기본 한 3, 4개 콘텐츠는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걸 쓰고 계신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하루 3만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콘텐츠를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꾸준히 발행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편은 못 됩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 평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나는 꾸준히 유지가 되는구나, 저는 이제 이 정도 생각이고, 하루 2개 정도 발행하면은 와, 내가 요즘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칭찬하고 있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00만이 넘었던 1월 광고 수익은 3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300만 4천 원 조금 넘었죠? 1월 달이. 그리고 이제 한 50에서 60만, 70만 정도 왔다 갔다 할 때는 보면은 한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0만 원이 조금 넘을 때도 있고 200만 원이 뭐 넘을 때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고 시기나 광고주의 뭐 광고 예산 집행 시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블로그를 오래 하다 보면 광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는 좀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굳이 공부하려고 안 해도 콘텐츠를 쓰고 나서 갑자기 광고 수익이 오르는 그런 콘텐츠들이 이제 한 번씩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굳이 광고 단가를 제가 일부러 조회해 보지 않아도 뭐 감으로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단가가 높은 키워드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서 노출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노출만 되면 애드 포스트 수입이 수직 상승하기도 합니다. 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갖고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네이버 최상단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노출이 돼 있었는데, 와, 그때 정말 광고를 들어오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오래 가진 못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목을 매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상단 노출을 오래 또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네이버도 알고리즘이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기도 하지만 최신성도 이제 어느 정도 뭐 검증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로직이 있기 때문에 한 콘텐츠를 계속 상단에 노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요즘 블로그로 수익 내겠다며 시작해서 인생을 갈아 넣다가 지쳐 포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블로그는 단시간에 성장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최소한 1년 이상을 두고 그때 동안에는 이제 내가 버텨야 되는데, 이게 버틴다 생각되면 그 시간이 너무 힘들죠. 수입도 안 되고. 근데 내가 뭔가에 관심사를 계속 이제 콘텐츠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의 재미를 느끼면, 사실은 블로그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익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광고비만 보고 달리기에는 정말 너무 멀고도 험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벌고자 해갖고 블로그를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돈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뭐 갑자기 이제 블로그가 잘못될 가능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자신을 성장시키며 얻는 수익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덧 블로그가 노후의 일부를 책임져줄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노후 소득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없어요. 뭐 물론 플랫폼 정책이 갑자기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제가 이제 글 쓰고 콘텐츠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플랫폼에서도 저는 이런 콘텐츠들과 그 채널을 성장시킬 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지금은 블로그를 오랜 기간 운영하며 쌓인 노하우가 애드포스트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이고 자산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광고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유튜브에서 많은 광고 수익 올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수익이 좀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이런 경험을 다른 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